자, 이번 시간은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렇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이게 정리를 했다면 이제 상가건물은 좀 더 수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주택을 상가로만 바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가건물 자, 임대차를 했대요. 자, 보호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택이란 주거용 건물을 우리가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상가 건물을 임대차에서 그러면 상가 건물은 뭐 하는 겁니까? 영업 활동하는 거죠.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상가 건물이라고 하고, 그러면 영업 활동을 하는 걸 우리가 상가 건물을 하는 거지. 만약에 자, 친목 모임을 위해서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자, 영업 활동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종친회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목 모임을 위해서 임대차를 상가 건물을 임대차를 했대요.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 건물에 된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왜 제정을 했을까요? 자, 제정 목적을 보시면 됩니다. 제정 목적.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왜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영세 상인 그럽니다.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영세 상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상인을 다 보호를 해주지는 않는다. 사무실에 나올 텐데 영세 상인이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자,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권리를 줬으니 또 마찬가지로 주택과 똑같아요. 세 가지 권리를 줬다 이거예요. 세 가지 권리. 그게 자, 대항력이 되는 거고요. 대항력. 또 자, 우선 변제권 그리고 자, 최우선 변제권 이렇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세 가지 권리. 그러니까 주택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자, 주택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대항력 그러면 이걸 가지려면 자,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된다 그랬잖아요. 대항 요건. 자, 주택에서 대항 요건이 뭐였어요? 인도하고 전입신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긴 주택이니까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그러면 이건 상가잖아요. 상가. 그러니까 당연히 자, 인도 플러스 상가입니다. 상가. 그래서 자, 사업자 등록. 자, 이걸 하게 되면 자, 대항력. 자, 이걸 했대요. 그러면 다음날 똑같아요. 자,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뭘 대항력이라고 하냐 이거잖아요. 자, 어떤 걸 대항력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자,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서 10년 동안 쉽게 말할게요.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년간 장사할 수 있어요. 영업활동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정을 해서 서민들이 자,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2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대항력.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을 해서 영세 상인을 보호하려고요. 영세 상인을 보호하려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항력 그러면 대항력 자, 몇 년 동안 그냥 10년 동안 영업활동할 수 있습니다. 장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요건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인도와 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다면 다음날 0시부터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상가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경매로 넘어갔다니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자, 보증금 횟수죠. 보증금 횟수?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권리를 가지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고 대항 요건은 갖추셔야 되고요. 대항 요건 플러스 무조건 무슨 일자? 확정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최우선 변제권 그러면 자, 보증금 중 일정액 그래요. 보증금 중 일정액 이렇게 자, 이런 권리를 가지려면 똑같죠, 이게. 자, 대항 요건 갖추셔야 되고, 인도와 사업자 등록, 자, 요건 갖추셔야 되고, 플러스 똑같아요. 소액이면 되더라, 이거예요, 구조는.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었대, 재정 목적이.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재정 목적은 영세 상인보호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을 줬다. 자, 주택 2년 동안 살 수 있다. 인도 플러스 거기는 전입신고고, 상가는 자,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어요.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그리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상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그렇습니다. 요거 공부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앞 시간에 자, 주택과 상가를 이제 비교해 드렸는데 봅시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오른쪽 보시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 이랬잖아요. 상가 건물에 됩니다. 영업 활동으로 상가 건물. 상가 건물의 임대차 중에 자, 아까 좀 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영세 상인을 보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세 상인. 자, 그러니까 영세 상인을 보호하는 게 자, 영세 상인이라고 씁니다. 영세 상인 이랬거든요. 그래서 자,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 중에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이랬거든요. 일정액. 그럼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근데 그 보증금이 순수 보증금, 영세 상인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자, 순수 보증금을 따지는 게 아니라 환산 보증금이래요. 그러면 환산 보증금이 뭐냐? 그랬더니, 자, 월세가 있다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따지라, 이 말이에요. 월세 곱하기 100. 그걸 플러스한 금액으로 따지는데, 주로 시험은 어디가 나오냐면 서울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9억 원 이하에 되는 거지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무슨 보증금으로? 환산 보증금으로 따지시는 거예요. 환산 보증금. 자, 환산 보증금이란 자, 대부분 그 상가에 보면 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월세 곱하기 100 이 말이거든요. 월세 곱하기 10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서울에서 말이죠. 서울에서 상가. 자, 보증금 7억에. 보증금 7억에. 자, 월세가 예를 들어서 300이다.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는 9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기준이 9억. 그러면 보증금이 보면 지금 7억이잖아요. 그러면 자, 9억 이하니까 될 것 같은데 순수 보증금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환산 보증이라고 그랬으니까 월세가 있다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7억에 플러스 월세가 300이니까 이거 3억 아닙니까? 그럼 합쳐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억. 그러면 9억 원을 초과하는 거죠.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 초과 임대차라고 합니다. 초과 임대차. 그러면 초과 임대차는 자, 줄여서 적을게요. 자, 상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상인법은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반 임대차가 된다는 소리인데, 다시요. 주택 임대차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냥 일반 임대차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 됩니다. 그럼 일반 임대차라는 거예요. 민법의 일반 임대차. 그런데 상인법이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자, 뭔 인정을 해주냐면 대, 개, 권, 해 이 세 가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요 네 가지. 자, 대가 뭐예요? 대항력.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항력이. 주택은 2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거고, 주택은 2년 동안 살 수 있다는 소리고, 상가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임대차에서도 대항력 줍니다.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고. 자,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 아까 좀 전에 되게 10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2년짜리 계약을 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으니까 계약갱신 청구 10년 범위 내에서 이거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상가에 보면 권리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권리금 회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이것도 되고, 자, 해지는 뭐냐면 해지권. 그러니까, 자, 주택은 2기고 상가는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3기 이러네요. 3기. 3기 차임을 자, 연체를 했대요, 이걸. 연체. 그러면 해지권이 있는 거예요. 다시. 자, 9억 서울시 기준으로 환상 보증금으로 월세 곱하기 100, 환상 보증금으로 9억 원을 초과하면, 자, 이걸 우리가 초과 임대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임법은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적용이 안 된다. 그렇지만 네 가지는 준대요. 자,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암기밖에 여기는. 자,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데 이거. 자, 시작. 대게. 이거 맛있어라. 대게. 자,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 좋겠죠. 권해. 대게 권해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상가건물 임대차법을 제정한 목적은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만 그렇더라. 무슨 보증금으로요? 환산보증금은 환산보증금이란 월세 곱하기 100을 말하는 거고, 서울시는 암기가 됩니다. 9억 원 이 숫자. 자, 그리고 과밀 억제권 부산광역시가 6억 9천이 되는 거고요. 그 밖에 적은 3억 7천 그렇습니다. 자, 대항력. 10년 동안 장사할 거예요. 10년 동안 장사할 거예요. 자, 인도 플러스 뭐예요?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봐보세요. 왼쪽 주택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주택은 무슨 등록? 주민등록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이 아니라 신청 다음 날이에요.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러시면 되고, 그리고 자, 우선 변제권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대항 요건은 무조건 다 갖추셔야 돼요. 대항 요건이 뭔가요? 인도의 사업자 등록 갖추셔야 되고, 지금 여기는 상가잖아요, 상가. 그러니까 주택이라면 주민센터 가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고, 상가라면 세무서장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개성의 무슨 일자? 확정일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하고 상가가 똑같아요. 자, 내가 지금 자, 그 상가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서 보증금 받고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보증금을 안 줘요. 그러면 경매로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주택이건 상가든지 간에 경매를 신청할 때는 똑같습니다. 주택 상가가 뭐 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고. 그런데 자, 내가 그 상가에서 있으면서 경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증금을 수령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인도해야 됩니다. 똑같고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또 주택과 상가 똑같습니다. 임대차가 뭐가 됐어요? 종료. 임대차가 종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소액. 서울시 것만 하자고 그랬습니다. 자, 서울시 것만. 서울시. 자, 서울시에서 지금 보증금이 6,500인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네요. 얘도 환산 보증금입니다. 얘도 환산 보증금. 그러면 과연 서울시에서 보증금에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6,5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가 70만 원만 돼도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과연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산 보증금으로 6,500입니다. 그럴 때, 자, 최우선 변제니까 2,200만 원은 제일 먼저 받아갈 수 있대. 2,500만 상가, 치킨. 여러분들 치킨 무슨 치킨 가장 좋아하십니까? 드시는 치킨 중에서?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있지, 뭐 교촌도 있고, 뭐 BBQ, 뭐 BH 많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둘둘 치킨을 가장 많이 먹나 봐요. 둘둘 치킨이 이렇습니다. 상가 둘둘 치킨. 죄송합니다. 남겨주세요. 자, 둘둘 치킨.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 주택과 똑같아요. 최우선 변제에서. 자, 분수가 떴다. 그럼 2분의 1입니다. 분수가 떴다. 분수. 자, 2분의 1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렇게요. 자, 2분의 1. 그리고 주택은 몇 년이었습니까? 주택은 2년. 그런데 상가는 1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택은 2년 보장이고 상가는 1년 그래요? 선생 10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최단위니까 그냥
아무리 작게 해도 1년이고 6개월짜리 해도 1년이고 그때부터 계약 갱신 요구해서 10년 동안 해서 장사할 수 있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최단기 1년이고요. 자 법정갱신 상가는 이거 봐 비교 좀 해보세요. 주택은 여기가 지금 1월에서 2월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근데 상가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여기. 자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까지의 임대인이 나가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임차는 규정이 없고 똑같이 주택에서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2년이잖아요. 여기는. 근데 상가는 1년입니다. 똑같아요. 여기 봐보세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고 누구는 안 되고 임대인은 안 되시는 거고 똑같이 3월이 경과되면 소멸입니다. 그리고 10년 장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초 임대 장애를 여기 포함한입니다. 최초 임대 장애를 포함해서 현재는 제외하냐 나와요. 그래서 최초 임대 장애를 포함해서 10년간 장사할 수 있다.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이 되겠어요. 자, 프로는 5%, 분수는 2분의 1 이러시면 되고, 자 여기는 상가에는 규정이 없다는 게 좀 전에 그냥 제가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니까 동거거든요. 동거는 주택에 사는 거지 자 상가에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권 승계라는 규정은 주택에만 있는 거지 상가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자 권리금 횟수기의 보호 이렇게 되는데 이 상가에서는 그 대부분 보면 권리금 있지 않습니까? 뭐 바닥 권리금, 뭐 기타 등등, 뭐 시설 권리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금 분쟁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 내용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권리금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라고 그러는데 신규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나아갈 길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이겁니다. 자, 다시. 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달라고 할 수 없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나간 것을 방해할 수가 없다. 이게 이 내용입니다. 권리금 횟수기에 보라는 게. 그러면 자, 임대인은 주어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 종료 시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받을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참 임차인이 봐보세요. 이걸 내가 지금 계약이 끝나가지고 이걸 신규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배가 아픈 거야. 이게 배가 예를 들어서 뭐 권리금 5억 받는데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그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못 받게 하려고 자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 그거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건 하지 말라. 그러니까 A를 보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자 봐보세요.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다 이런 소리인데 임대인이 그 권리금을 받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거나 이거 수수 안 된단 말이지. 이런 행위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A부터 C, D까지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 보고? 임대인 보고 너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B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고 나갈 것 같으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주지 마라니 너 주지 마 이렇게 이 행동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 그리고 C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르는 금액에 비춰 현재의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무슨 얘기냐면 현재 임차인이 월세가 100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권리금 한 5억 받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배가 아파. 주변 시세가 비싸봤자 월세가 100에서 120인데 갑자기 1,0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신규 임차인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권리금을 못 받겠지 임차인이.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 그 행동을 하지 말라 이거고.
D.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말이 되겠어요. 단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상기 차임을 연체했다든지 상가는 3이겠죠. 뭐 이런 것들 중대한 것을 파손했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자, 2번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는 권리금 해수기에 보호하는 규정이 대정 적용되지 않는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대차는 적용이 없다는 소리거든 지금. 전대차는 이게 무슨 대차? 전대차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전대차는 안 된다는 소리고. 자, 위반시 효과. 임대인이 위상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입니다. 높은이 아니라 낮은 금액, 자, 임대인이 위상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임대차 종료시 권리금 중 자, 낮은 거, 이것도 임대를 위한 거네. 2번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입니다. 이게 임대차가 종료한 날, 방해가 종료한 날이 아니라, 방해가 아니라. 자,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게 왜 3년 했을까요? 이게 3년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대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여기는 또 3년을 해놨습니다. 3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예외.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는 보실래요? 자, 임대인 보고 너 하지마 이거 하지마. 보세요. 하지마 이거잖아요. 이런 행위를 하지마 이거잖아요. A, B, C, D는 하지마인데, 자,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임대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이제 거절 사유입니다. 이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 자, 1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격이 없대. 자격이 없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임차인은 권리금 받고 나가실 거고요. 이제 신규 임차인 들어왔는데 딱 봐도 아무도 월세를 못 낼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라고 하면 임대인은 싫어요라고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 되시는 겁니다. 2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자,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대. 그러니까 딱 봐도 지금 신규 임차인이 별로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보증금 또는 월세를 못 줄 형편이야. 그리고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 이런 자를 데리고 와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라고 하면 임대인도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어요? 자, 3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체크하셔야 되겠죠. 1년 6개월 이상. 여기 1년 6개월. 3년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까 3년은 어디 있었습니까? 자, 3년은 여기죠. 3년. 소멸시효가 3년이고 여기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4번이 좀 헷갈릴 텐데, 임대인이 선택한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다시 한번 정해 봅시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임대인은 그걸 방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월세를 못 낼 형편 같아? 그런 또 우려가 보여? 자, 이렇게 되면 나
계약 안 할래 이 말이거든요. 거절 사유. 그러면 4번은 무슨 얘기냐면 자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걸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봐보세요. 임대인이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자 임대차를 했고 자 그런데 자 이 을이 자 병이라고 하는 지금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어요. 임차인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하라 이거잖아요. 구조가 그죠? 그러면 자 그런데 지금 임차인이 지금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월세를 내 형편이 안 된다고요. 또 의무 위반할 가능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니 나 안 할래. 그래서 나 이걸 거절할래 이 말이니까 이걸. 그런데 지금 4번 자 거주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임대차를 했는데 자 봐보세요. 신규 임차인인데요. 신규 임차인 자 신규 임차인 병을 자 임대인이 얘가 임대인이죠. 이거 헷갈립니다 지금.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이렇게 주선을 했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를 주선했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자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이 또다시 자 이 정이라고 하는 신규 임차인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계약하자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임대인이 이미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고 임대인이 주선한 자로부터 권리금 받았다. 근데 또 이 임차인이 또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이미 했는데 거절 사유 이 말입니다. 이게 다시 보세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대로 끝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자 지급을 했어. 이미 받았죠.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또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자 적용 제외. 그래서 또 다음의 경우에는 권리금 보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저도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안 해주는지를. 근데 대규모 점포 그러면 백화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금이 다 나와 있을 텐데 이건 안 된대요 또. 자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그러면 쇼핑몰이거든요. 이거 안 된대. 대준이. 그리고 국유재산, 공유재산 안 된대. 그러면 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여기는 암기를 좀 해주세요. 자 대준이, 대규모, 준대규모. 자 그리고 자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준이, 국공이 이렇게요. 대준이, 국공이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하고 상가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주택 상가를 일반적으로 주택 2문제, 상가에서 1문제 이렇게 나와요. 총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아마 이 정도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으면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얼추 그래도 우리가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의 이론 정리는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자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가등기담보법 그랬거든요. 가등기담보법. 그래서 남아있는 게 가등기담보법 여기서 1문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집합건물법 그리고 명의신탁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택하고 상가는 우리 학생들이 그나마 좀 들만해요. 왜 내가 한 번 좀 임대차 해봤거든. 내가 좀 장사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택하고 상가는 좀 와 닿는데 사실은 이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등기담보법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특별법 들어가면 이거 뭐냐 이런다면 왜 내가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가등기담보법부터 이걸 자 기초부터 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배경 설명을
좀 가등기납부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등기납부법 다 포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납부법 기초부터 따복따복 다시 다 정리를 그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등기납부법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 시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두 가지. 자, 이상으로 이번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